어제 그 중계된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야, 재판정이 이래도 되는가? 원래 이랬나? 저는 참 궁금해요. 오늘 마침 변호사님이 세 분이나 계시니까 한번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 완전히 난장판이더라고요. 무법천지도 이런 무법천지가 없습니다. 김용현 재판정에서 일어났던 모습 한번 잠깐 보시죠. 저희 신문 사항이 부족합니다. 저희가 다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증인 신문 사항을 넉넉하게 15부, 10부씩 이렇게 준비를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못 받은 변호인이 있습니다. 일단 주신문이라도 진행을 하겠습니다. 증인이 지금 오전 내내 기다렸는데. 주신문을 진행하시겠다고요? 예. 2시가 넘어가면 장관님 식사 문제도 있고 해서 좀 애로가 있을 것 같은데 재판장님 그 정도 좀 탄력적으로 해주시죠. 기다리신 분한테는 좀 죄송하긴 하지만 저희 다른 사정도 있고 해서 그렇다고 변론을 짧게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예, 일단은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의 민원 업무도 12시부터 1시까지는 법에서 보장하는 네, 점심시간입니다. 맞습니다. 그걸 침해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 제27조에서 규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재판장 참 희말태기가 하나도 없어요. 저렇게 카리스마가 없이 어떻게 법정에 권위를 세울 수 있는가도 궁금하고, 특히 김용현 변호인으로 나온 이하성 변호사라고요. 저기 이제 정치적으로도 좀 상당히 좀 논란이 있었던 변호사인데 심지어는 본인이 막 재판을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 장면 한번 보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조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박영 검사만 나와 있고 특검보도 없는 상황, 그리고 물적 설비도 갖춰지지 않은 이 법정에서 어떻게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재판을 강행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 박영 검사 스스로, 공익의 대표자이고 객관 의무가 있는 검사 스스로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 되돌아보시고 이거에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저희가 지난 길에도 이 중개 결정이 위법하다. 같은 말씀이시면 좀 아니요. 제가 조금 좀 전에 심지어 또 조은석 시다발이 지금 조은석은 놀고 있을 거야 뭐 이런 얘기도 막 하고 그러던데 조윤선 변호사님, 법정에서 저런 모습이 비일비재합니까? 일단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죠. 형사재판에서는 보통 엄숙한 분위기에서 진행이 되는 것이 다반사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재판장의 그런 재판 진행에 대해서 변호인이 저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이 현실적인 문제도 있는 것이고요. 어차피 재판 진행은 재판장이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금 뭐 검사 측에 대해서도 사실상 말씀하신 것처럼 인신 공격성 그런 발언을 하고 있는데, 보통 그러면 재판장이 저 부분 제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말 하지 마라라고 중간에 말씀을 하시곤 해야 되는데, 일단 영상으로만 봤을 때는 재판장이 좀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지를 하지 않는 모습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우려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긴 합니다. 제가 거기서 두 가지가 궁금해요. 하나는 일단 변호인들은 그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런 식으로 하면은 재판장이 기분 좋을 리가 없고, 자기가 변호하고 있는 의뢰인, 예를 들어 피고인한테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저런 식으로 막 하고 그러는 이유가 뭔지 첫째 궁금하고, 그다음에 저렇게 무도하게 하는데도 재판장이 제지를 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 그게 궁금한데 왜 그렇습니까? 일단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본인 그 변호인단 측에서 이러한 전략을 들고 왔는지는 뭐 의문인 것 같고요. 저는 외부에 있는 뭐 일종의 그런 친윤이라고 불리는 그 윤어게인 세력들에 대해서 보여주기식으로 이 재판 자체가 굉장히 정치 재판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일방적으로 우리한테 불리하게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인가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변호인 입장에서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 안 되거든요. 적극적으로 재판장에 대해서 뭐 입장을 전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공손하게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최종적인 결론은 어차피 재판장이 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양형도 재판장의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생각하면 저런 식의 재판 진행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하겠고요. 그리고 재판장이 왜 저렇게까지 적극적으로 하지 않냐는 말씀은 저도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대부분의 형사재판, 민사재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재판장 입장에서 저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뭐 재판을 사실상 방해하는 저런 발언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제지하는 재판장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유독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내란 재판에 관해서만큼은 재판장이 너무나 좀 관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모습 보이게 되면 정말 전혀 국민들 눈높이에도 맞지 않고 법률가들 눈에 보더라도 전혀 일반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에 저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특검 입장에서 좀 적극적으로 의견을 좀 개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재판장이 적극적으로 좀 재판 진행 지휘를 했으면 좋겠다라든가 그런 식의 입장을 좀 밝히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은규 대표님 보시기엔 쟤들이 왜 저러는 것 같아요? 우선은 저도 이제 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재판정에 들어갈 때 우리가 다 그 예절로 다 배우거든요. 그래서 들어갈 때 재판장이 앉아있든 안 앉아있든 목례를 하고 또 나올 때도 그렇게 합니다. 그거는 판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뭐 대접을 해주자 이런 뜻이 아니라 국민의 법원에 대한 예절을 우리가 다 기본적으로 갖추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라는 얘기를 들어도 정말 뭐 할 말이 없을 만큼 지금 매우 심각한 그런 상황인데 저는 무엇보다도 소송지를 잘 못하고 있는 소극적으로 구경만 하고 있는 일단 그 재판장이 1차 책임이 있는 거고 2차 책임은 지금 저런 판사들을 그대로 놔두고도 아무 조치를 안 하는 사법부가 문제인 겁니다. 법원행정처는 뭘 하고 있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하에서 지금 이 법원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저는 왜 동료 판사들도 이 상황 속에서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는지 정말 의문이고 사법부의 권위는요. 법원 스스로 세우는 겁니다. 거기서 잘하면 국민들이 응원해 주는 거고 못하면 비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김용현과 변호인의 이해관계를 좀 설명드리면 김용현 입장에서는요. 지금 내란 주요 임무 수행자로 돼가지고 누가 변호해 줄 사람도 없을 거예요. 거의 국선 변호인 써야 되는 수준에서 저렇게 본인과 코드가 맞는 이제 변호인들이 붙은 건데 김용현은 사형 아니면 이제 거의 무기징역 그리고 꽤 많은 형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사실상 뭐 자포자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는 것이고 옆에 있는 변호인들은 김용현의 이익이 아니라 본인들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저 법정을 활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익이 지금 서로 맞으면서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대한민국의 정말 수치스러운 법정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냐. 저는 사법행정 감독권자들에게 저는 아주 큰 책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런 것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장유미 변호사님, 아예 재판을 다 중계하도록 의무화하는 건 어때요? 그런 걸 보여줘야 돼요. 이거는 작정하고 들어온 거예요. 난리치려고요. 왜냐하면 변론하는 거에 대한 이 사실상의 논리는 없을 거거든요. 죄책이 그리고 증거로서 다 들어오니까 어떻게든 지연수를 써보겠다. 구속기간 만료되면 나가는데 방점을 찍어봐야겠다. 특검보가 들어와야 된다는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 증인신문 사항 본인들이 많이 와서 앉아놓고 왜 우리 인원수대로 안 했으니까 증인신문 할 수 없겠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헌법에 공정한 재판 받으라고 했지 식사 시간 규정해 주라고 한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증인은 대기 시간 본인이 책임질 거니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완전 난리법석을 치고 있다. 이거는요 법원이 엄중하게 이 부분 거의 뭐 감치까지 고려를 하더라도 이 질서를 해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정확히 물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변호사들 이렇게 속된 말로 깽판 쳐도 되는구나. 이런 신호를 법원이 주는 꼴이 될 수 있어요. 어느 누구도 신성한 법정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판사 한 명 한 명을 존경해서가 아니에요. 주권자가 부여한 사법부의 권위에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르겠다는 겁니다. 이 난리법석을 치면 그 끝에 뭐가 있을까요? 아마 중형을 면치 못할 거예요. 그런데 그걸 또 따르지 않겠다고. 이거 정치적인 판결이었다고 그 밑밥을 까는 겁니다. 빌드업을 지금부터 하는 겁니다. 이게 변호사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정주 기자님, 지금 법원이 오늘 김건희 재판하잖아요. 근데 촬영 중계를 일부 허용했어요. 특검이 이제 신청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보니까 중계를 문서 증거 조사, 서증 조사라고 그러죠. 그 전까지만 또 허가를 했네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특검 쪽 이제 취재 좀 해보면 김용현이나 윤석열 쪽 이 두 쪽은 정치행위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형량은 정해져 있고 사실 내란 재판 같은 경우는 중간 형량이 없잖아요. 무기징역 사형입니다. 그러니까 김용현도 지금 증언이나 증거로 봤을 때 빠져나갈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저 중계를 이용해서 현재 재판부나 이런 걸 아예 일거에 무시하고 지지자 결집을 위해서 정치행위를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김건희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끝까지 중계를 반대하고 있죠, 사실은. 왜냐하면 본인은
내란의 주범이나 뭐 주요 임무 종사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자기는 사형 내지 무기징역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약간 피의자마다 서로 전략이 좀 달라요. 그 저게 중계를 가지고 지금 김용현 측이나 뭐 윤석열 쪽도 정치적인 그 세력 규합을 위해서 좀 이용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저게 얼마나 멍청한 거냐면요. 아마 지금 저 중계되는 거 국민의힘이 제일 싫을 겁니다. 저 김용현이나 윤석열 내지는 저 변호인들 저러고 있는 거 보면 국민의힘은 앞으로 또 심판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는 뭐 국민들이나 중도가 싫어하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거고, 이제는 국민의힘에서 선거 뛰는 사람들이 저 중계되는 저 장면을 보면서 지지층 결집보다는 야 당신들 때문에 표 떨어진다라는 것 때문에 아마 더 내부적인 극한 반발들이 더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중계 더 하고요. 결국은 국민의 시간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제는 더 감시 감독하는 이 방법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조윤선 변호사님, 오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만 하도록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를 그 우인성 부장판사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서증조사 과정에서 피고인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는 점, 뭐 어떤 뜻입니까? 그 증거를 조사하는 단계에서 그 증거에 대한 입장을 피고인이 제시하게 되어 있거든요. 예. 아마 그 과정에서 김건희에게 어떠한 불이익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적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래서 좀 납득할 수 없는 사유인 것 같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재판정에서 피고인이 주장할 수 있는 부분 충분히 걸러서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 부분은 어차피 생중계가 아니더라도 생중계 아니 현장 중계, 녹화 중계 방식을 택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그 부분 개인정보를 침해한다든가 그런 각종 부분에 대해서 제한적인 조치를 취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결정을 내린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여전히 재판부가 이 김건희 재판에 대해서 좀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 저게 무슨 중계야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말씀 주신 김에 지기현 재판 진행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장 문제가 있는 재판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지기현 재판장 같은 경우는 일단 본인 스스로가 이 재판을 뭔가 즐기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가 아닌가 싶은 완전 것이, 나오면은 그 윤석열이랑 힘받고 돌아가는 것 같아요. 본인이 이 재판이 완전 뭐랄까 윤석열 변호인 측을 통해 가지고 완전 뭐 무시되고 있는, 그리고 지연되고 있는 이러한 전략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걸 즐기고 있는 듯이, 뭐 보통 법정에서 재판장이 웃거나 일종의 뭐 가벼운 농담 같은 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있을 수가 없죠 일반적으로. 특히 내란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기현은 재판장은 그런 모습을 흔히 보여주고 있죠. 그것 자체가 저는 과연 이 재판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지금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게 맞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참 지기현 하는 거 보면은 분통이 막 터지죠. 저런 걸 다 중계를 해야 꼼짝 못하지 않겠나. 말투도 그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 이상민 한덕수 재판 때 선서 거부했지 않습니까? 과태료 50만 원이 나왔다고 그러는데 선서 거부하면 과태료 나옵니까? 근데 선서 거부하는 걸 실무에서 거의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나와 버리면 안 나와 버리지. 네. 선서 거부라니까 그게 주요 증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당히 중첩돼 있단 말이에요, 혐의가. 이 내란 주요 임무 종사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도 원래는 방조범에서 주요 임무 종사로 또 추가했거든요.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이게 수계 윤석열이 있고 꼬리처럼 수족처럼 각각의 역할을 한 거예요. 한덕수도 그렇고. 그러면 그 날과 관련해서 역할 분담이 있었던 건데 이상민은 단전단수가 있었고, 한덕수도 유인촌 당시 문체부 장관한테 연락해가지고 이 뭐 시설 폐쇄, 이 한예종 이런 정황들은 다 드러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밝히기 위한 과정인데 얄팍하게 선설하지 않겠다? 그러면 선서하지 않겠다면 법원이 뭐라고 받아들이겠습니까? 작정하고 거짓말하겠다는 거구나. 왜냐하면 위증의 죄를 부담하겠다는 그 선서를 거부한 건 패착인 거죠. 아니면 자기 사건과 관련해서 답변이 제한된다라고 최소한의 성의를 보이든가, 그것조차 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과태료 50만 원 좀 약하지만 당연하지만 법원이 내려야 되는 페널티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저는 이상민 씨를 보면서 웃긴 게 본인이 판사 출신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법원에 나와서 증언을 거부하는, 선서를 아예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저 모습 자체가, 그리고 저런 자가 어떻게 행정안전부 장관까지 지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본인의 인생을 다 부정한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특히나 윤석열도 검사 출신이면서 검찰의 조사를 거부하듯이 이상민도
판사 출신이면서 법원의 재판 진행을 거부한다라는 것은 그냥 기본적인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국민들이 이건 다 보고 판단하실 수밖에 없는 아주 한심한 모습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건희 오늘 재판 중계하는데 그 장면이 잠깐 들어왔다라고 하네요. 그거 한번 잠깐 볼까요? 공익적 목적을 위한 국민의 알 권리 실현은 헌법상 요청되는 것으로 최대한 보장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피고인이 무죄 처정을 받을 권리 등 다른 법익도 함께 보호되어야 합니다. 종합하여 보면 2025년 11월 19일 공판 절차 중에 공판 개시 후 서중조사 전까지에 한해서 재판 중계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그러면 본 사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입정하시라고 하시죠. 다 착석해 주시고요. 특검 측에서는 김 특검범님 나오셨고요. 그다음에 세 분 나오셨고요. 변호인 측에서는 세 분 나오셨고요. 유 변호사님, 최 변호사님, 최 변호사님. 근데 조현삼 변호사님, 저렇게 나올 때 마스크 쓸 수 있나요? 지금 아마 뭐 건강상의 이유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잖아요. 뭐 예. 보석 신청도 자꾸 하고 있고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아마 그래서 마스크를 쓰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래서 예전에 뭐 코로나 때는 마스크를 쓰는 피고인들이 그렇죠. 그때는 뭐 썼었죠. 써야 요즘은 되니까. 그렇게까지 마스크를 쓰는 경우가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 저 부분은 아마 재판부에서 허용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뭐 본인이 지금 뭐 건강상으로 뭐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뭐 어렵다라든가 힘들다라든가 뭐 그런 얘기를 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조차도 사실 이게 중요한 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재판이 중계가 되고 있잖아요. 예. 재판이 중계가 되고 있고 왜 중계를 하는 겁니까? 지금 김건희 씨의 지금 어떻게 재판정에 임하는지를 그 많은 국민들이 보기 위해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런 부분만큼은 진짜 그 이후에 중계가 끝나고 난 이후에 마스크를 다시 쓰게 하더라도 그 전에는 마스크를 벗게 하고 국민들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더욱더 적절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서증 조사 전까지만 한다. 뭐 그것은 제가 그러면 그렇다고 하겠어요. 근데 국민들이 재판 중계를 원하고 보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과연 저자가 제대로 수용 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도 보고 싶고. 근데 지금 김건희 마스크는 일반 마스크보다 더 커요. 여기를 다 덮었어요. 그 국민들이 김건희가 그동안에 워낙 뭘 많이 막 그 손대고 이런 것을 알기 때문에 김건희가 구치소에 들어가 가지고 뭣도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변했을까 이런 것도 사실은 솔직히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 부분은 조금 더 뭐 알아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저는 구치소 단계에서 이 교도행정 차원에서 저렇게 마스크 쓰는 부분을 허가를 했기 때문에 저는 쓴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좀 알아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우인성 재판장이 재판을 진행하면서 재판 중계의 취지를 고려한다면 그 자리에서는 벗으라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게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재판을 얼렁뚱땅 넘어가고, 또 공개의 부분도 상당히 저는 지금 국민들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공개 수준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중계에 실익이 있겠느냐. 이게 예산까지 투입해가지고 국민들 앞에 공개한다 해놓고서 이거 장난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사법부가 전 조금 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된다. 저 그렇게 봅니다. 그야말로 지금 마지못해 공개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몇 차례 이제 공개 신청 사람들이 있었고 특검에서도 이제 좀 눈치를 본 것 같아요. 근데 김건희 씨는 지금 공개 정도가 아니라 원래 보석 신청했었잖아요. 저기는 아예 이제 구치소에서 나가겠다. 그러니까 저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내란 재판 포함해서 불법 계엄에 대한 재판이 좀 미온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